안녕하세요. 라쿤잉글리시의 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성인 영어를 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초중고 학생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모의고사 지문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해서 강의 영상으로 찍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지문은 내용도 좋고 문장 구조도 탄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셔도 정말 좋겠다 싶은 그런 보물 같은 문장들이 정말 많거든요. 내신 시험 점수 따기용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런 문장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듯이 아주 꼼꼼하고 명쾌하게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완벽한 내신 대비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진짜 영어 실력을 씹어먹을 그런 시간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장은 2025년 3월 고1 영어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ssuming gene editing in humans proves to be safe and effective 이렇게 나오죠. 자, assuming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가정하다라는 동사 assume에서 나왔겠죠. 이 assume이라는 동사 자체는 뒤에 원래 that을 달고 옵니다. that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요. 그래서 뒤에 절을 달고 오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있을 거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독해는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gene editing 바로 나오네요. 자, 주어 그다음에 proves가 보이죠. proves. 자, 가운데 있는 요런 거는 전치사구는 이렇게 가로로 묶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절이 있네요. 일종의 명사절이니까 저는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ing가 있죠. ing가 있으면 뒤에 이렇게 현재 분사인가? 동명사면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올 건데 동사가 안 나오네. 그러면 이게 현재 분사네. 그러면 요 문장은 바로 분사 구문이 되네. 요렇게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분사 구문이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 배우냐면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라.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분사 구문 바로 해석하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가정한다면 뭘 가정해? gene editing. 이건 알아야 되겠지. 유전자 편집이 누구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유전자 편집이 prove 밝혀진대요. 뭘로 밝혀져? safe하고 effective. 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proves 입증된다고 assuming 가정한다면 자, 그 다음에 it이 나왔어. 자, 주어겠죠. might seem logical and preferable까지 가볼게요. seem이 동사고 요게 보어 그 다음에 이것도 보어겠네. 이분이 있으니까 한번 묶어볼까? 여기는 이렇게 묶어볼게요. 사실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고 삽입을 합니다. 그것은 might 쌤이 지금 그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선생님 왜 국어 가주어 아닙니까? 자, 가주어 is은 해석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해석하세요.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뒤에서 이야기해 줄 거거든. 뭐 가주어 it이 됐든 아니면 비인칭 주어 it이 됐든 아니면 이때 강조 구문이 됐든 해석을 해요.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처럼 파기예요. 원어민들이 이게 지금 가주어라고 해석 안 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it might seem logical, even preferable. 그러면 뭐뭐인 것처럼 보일 거단 말이지. seem이 나왔으니까 뭐뭐인 것처럼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seem이라는 동사예요. seem. seem은
이형식 동사잖아요. 이형식 동사.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이게 sim이 나오면 뒤에 한번 볼까? sim이 나와서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인 듯하게 보인다. 혹은 like 명사가 와서 뭐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독해로 가면 뭐뭐인 듯하다. 이 말 자체에 속 의미를 알아야 돼요. 뭐뭐인 듯하다는 그렇다는 겁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까? 요게 중요해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sim이 나오면 자 나중에 유전자 편집이 logical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preferable 하지도 않다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머릿속에 간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이어봅시다. 자, 뭐 하는 게 드디어 나오네.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to correct disease causing mutations까지 볼게요. 자, 교정하는 게 고치는 것이 뭘 고치는 것이 자, disease causing mutations. 자, 유전자 변이네요. 자, 질병을 야기하는 변이를 고치는 것이 logical, 굉장히 합리적이고 preferable,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언제 at이 나올까? 느낌상 언제가 나올까요?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of life.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자, 언제냐면 딱 보이네. 가장 초기에 possible, 가능한 시기 of life. 요거 한번 여기는 이제 전치사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로 쓰인 거죠. 자, life 한번 볼까요? 자, life라고 이야기하면 자, 첫 번째 뜻은 삶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삶이겠죠. 삶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런 시기에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고 뒤에 before도 나오네. before도 한번 볼까요? before 뭐 전에 harmful genes begin causing serious problems까지 묶으면 되겠네요. 일종의 부사절이죠. 뭐 하기 전에 harmful genes 굉장히 해로운 유전자가 시작하기 전에 일으키는 뭘 심각한 문제들을 요거는 한번 밑줄을 그어 주세요. 여기에 begin 다음에 ing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요 다음번에는 뭐가 온다? 이렇게 ing도 올 수도 있고 to 부정사 cause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시험에는 안 나올 수가 있어. 가끔 어법 문제에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Yet once it becomes possible이 나왔네요. 여기도 it 그대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yet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yet 나오니까 뭔가 접속사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부사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yet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등위 접속사 우리 배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등위 접속사라고 이야기하면 fanboys를 아셔야 돼. fanboys가 뭐냐면 등위 접속사 종류를 가리키는 건데 for and nor but or yet so가 있죠. 여기 yet이 있어. 여기 yet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러나입니다. 사실은 등위 접속사 앞에는 이렇게 컴마가 찍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되는 게 맞는데 보통 영어 문장에서 이런 걸 좀 생략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렇게 펑츄에이션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yet 그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 바로 나옵니다. 아까 seem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이제 바로 잡을 거예요. 그러나 once가 접속사네요. 그리고 it becomes possible. 자, 요 it은 가조라고 하지만 뒤에서 알려주네요. 자, to transform an embryo's mutated genes 이렇게 나오네. 벌써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transform이 나오면 여기 A into B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여기 once가 나오는데 요 once는
이 복수형을 쓰인 거는 여기 genes의 복수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연결됐다. 대명사로 썼다. 요렇게 복수 대명사로 썼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On embryos mutated genes가 나왔으니까 요 친구. 자, 배아죠, 배아. 자, 수정체가 배아가 되고 그 배아에 mutated 돌연 변이가 된 그런 유전자가 normal ones. 자, 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형이 becomes possible.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해지면, 이런 약간의 이제 once는 if처럼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there will certainly be temptations. 오, 쉬운 게 나왔네요. 여기 there이 유도 부사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여기에 형식 주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자, 형식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부사는 이렇게 가로로 묶어버리고, 여기 주어가 되겠네요. temptations, 유혹이래요. 유혹, 확실히 유혹일 수가 있다. 유혹이 있을 것이다. 수가 아니고 있을 것이다네요. 어떤 유혹인지 뒤에 to가 설명해 줍니다. 오호, 아우 좋아. 저번 시간에 쌤 뭐라 그랬어요? 명사 뒤에 꾸며주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기억납니까? 분관 전투가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분사, 관계사, 전치사, 구, 투, 부정사. 여기에 바로 투 부정사가 왔네요. 쌤이 투 부정사 절이라고 알려줬죠. 투 부정사 절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있고 여기에 목적어가 있고 다시 투 여기 전치사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genes 유전자를 to 향해 가는데 어디로 업그레이드 하는 유혹이래요. 자, superior versions. 자, 더 우수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이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으로 가기 전에 왠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요 문장은 조금은 암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호입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표시를 할 것 같아요. 자,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하면 여러분 꼭 암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Should we begin editing genes in unborn children까지 한번 볼게요. 요것도 또 중요한 문장인데 간단해 보이는데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주어가 있고요. 의문문이네요. begin, 이거 ing가 나왔네요. 누구한테서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의 그런 유전자를 편집하는 걸 시작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야. 자, 여기까지 쉽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여기 to lower이라고 그러죠. 이 lower이 근데 요거 잠깐 지워볼게요. 요거 위에 거 설명 부분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 lower이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동사가 되거든. 동사가 되고 뒤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자연스럽게 to 부정사라는 건 알겠죠. to 부정사. 그리고 앞에 문장이 완전해요. 완전하면 여기 사실 목적어니까 완전해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이거는 거의 부사적 용법일 텐데 부사적 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뒤에 목적이 나오면 앞에 부분에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뒤에 결국 뭐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문법적으로 목적이라고 배우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처음에는 자,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의 그런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lower, 낮추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낮추는데 뭘 낮추는지 한번 봅시다. 뒤에 their 소유격이 왔고 their lifetime risk of heart diseases or cancer. 전형적인 한정사 꾸며주는 말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말 구조예요. 이야, 뒤에서 꾸며주는 한꾸 명꾸 문장입니다. 자, 꾸 중에 뭡니까? 여기는 전치사 구조.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묶어버리면 되겠지. Their lifetime, 평생이라는 이야기네. 평생의 위험, 뭐에 대한 암과 같은 또 심장병과 같은 암과 같은 그런 질병에 대한 평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결국에 낮춰야 될까 이렇게 돼요. 자, 해석할 때는 뭐뭐 해서 뭐뭐 결국 뭐뭐 하다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마 모의고사 지문뿐만 아니라 나름 수능 지문을 봐도 영어 문장을 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What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죠. What about ing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에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about ing? What about ing? 자, 뭐뭐 하는 게 어떨까? 뒤에 what about 다음에 ing가 오고요. 자, 여기 더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 기브란 동사네요. 기브란 동사. 자, 기브란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 오죠. 자, 간접 목적어라 그러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용어 기억나시나요? 사형식 동사보다는 이중 타동사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전자 네가 이제 아플 거니까 이거 고쳐줄게 하는 게 뭐예요? beneficial features, beneficial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유익한 특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유익한 특성들을 주는 게 어떨까? 그렇죠. 주는 게 어떨까? 뭐 같은 그 특성이 뭔데? Greater strength and increases mental ability. 오, 여기까지 가겠네요. 자, 요 features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뭐야? 컴마 보이시죠? 추가 설명이에요. 자, greater strength. strength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강한 이야기죠. 왠지 체력 같습니다. 체력이라고 할게요. 체력. 자, 그러면 여기에 greater 큰 체력이라고 말 안 하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말로 강한 체력이라고 볼게요. 체력과 and increase mental abilities. 증가된 정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인지 능력. 정신적인 능력 같은 그런 features고 or changing. or changing. 뭔가 걸리지 않나? or changing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앞쪽에서는 뭐라 그래서 앞쪽에서는 giving이 나왔고 뒤쪽에서는 changing이 나왔네. 요거 병렬이네. 알아야 되겠죠? 병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ing. 영어는 이렇게 형식적인 걸 너무 좋아해. 자, 그러면 바꾸는 게 또 어떨까? physic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이 나왔으니까 또 뭐가 느낌이 팍 와요. characteristic. 앞에 features 나왔네. 요 characteristic. 뭔가 동의어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신체적인 특징을 변화시키는 것이 또 어떨까? 또 똑같은 문장 구조 또 나오네. 자, like eye and hair color. 우리 애가 눈 색깔이 뭔가 이렇게 파랬으면 좋겠어. 머리 색깔은 좀 노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좋을 것 같습니까? 무서운데. 자,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The pursuit for perfection seems almost natural to human nature까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문장 분석을 읽으면서 눈으로 한번 하셨죠? 자, pursuit가 주어가 될 거고 seems가 동사, almost 이렇게 가로로 묶고 그 다음에 naturally 동사가 되겠네. 여기가 이렇게 깎고 묶으면 되겠죠. 눈치 채셨죠? 전치사 구는 선생님이 주로 꺽쇠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라운드로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치사 구가 문장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부사어 역할을 해요. 부사어 역할을 해요. 이 부사어 역할을 할 때는 제가 라운드로 묶고 명사 수식할 때는 꺽쇠로 묶습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보면 이 부사구 같은 거 제가 라운드로 묶었죠. 그러면 뭐에 대한 추구? 완벽함에 대한 추구는 뭐뭐처럼 보인대요. 뭐처럼 보인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누구에게? 그 자연스러움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인간의 nature. 인간의 자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는 nature가 주로 본성, 천성, 자, 자연에서 받은 원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human nature, 자, 인간 본성에 거의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여기 만약에 우리가요 start 시작을 한다면은 뭘 시작한다면 down 아래로 시작한다는 게 뭘까? 자, 뒤에 this slippery slope 요 부분이 밑줄이었어요 사실. 자, 미끄러운 슬로프, 미끄러운 경사길을 start down 한다니까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원래 영어 표현이 따로 있어요. 한번 메모해 보세요. 원래는 slippery slide라는 표현이 있어요. slippery slide. 슬라이드라고 하면 사실은 산사태 같은 땅이 미끄러지는 건데 slippery slide를 하면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날아간다라고 할 때 나락, 위험성,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slippery slide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문에서는 slippery slope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럼 미끄러운 경사길을 날아간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또 나오네. 주절을 보면 we may not like 이게 동사네요. 요 뒤에가 이렇게 묶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where이 나왔네. where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관계 부사 아닌가? 관계 부사? 자,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관계 부사 같으면 요게 앞에 나오는 어떤 뭐 장소나 어떤 이런 걸 꾸며줘 가지고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관계 대명사도 말이죠.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가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nominal, 그다음에 relative clause라고 그래요. 자, nominal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명사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명사구로 쓰이는 관계사절이라고 하게 돼요. 명사구로 쓰이는 관계사절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곳, 여기서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주어가 동사하는 곳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nd up 결국 있을 곳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있을 곳.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 있을 곳 요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요 노란색으로 한번 쭉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주고 외워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e may not like 안 좋아할 수도 있대. 뭘 안 좋아한대요? 우리가 결국 있을 곳을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장소가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날아간다.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까지 여기에 뭐
원래 저기 내신 강의를 하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복습 테스트를 보고 단어 테스트도 보고 또 변형 문제도 보는데 여러분은 직접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자 읽어가면서 해석이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복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시의 테리였습니다. Peace.